권력, 데이터, 국가. 이 세 단어의 한가운데 아주 비밀스러운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팔란티어죠. 월스트리트도 각국 정부도 이 회사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풀 첫 번째 단서, 바로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죠. 지난 몇 년간 월스트리트를 말 그대로 뒤집어 놓은 팔란티어의 주가 그래프, 이걸 보면 뭔가 느낌이 오실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 와, 이게 말이 되나요? 지난 5년간 무려 600%가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건 그냥 평범한 기술회사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다면 도대체 뭘 하는 회사길래 이런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는 걸까요? 물론 주가만 봐서는 회사의 속을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 화려한 숫자 넘어 팔란티어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회사를 흔히 데이터 정유 공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과연 뭘 정제하는 것일까요? 자, 바로 이겁니다. 팔란티어의 핵심 사업 모델을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야말로 뒤죽박죽인 데이터들 있죠? 정부, 군대, 기업, 이런 곳들의 데이터를 싹 가져와서 바로 쓸 수 있는 아주 깔끔한 정보로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팔란티어는 자신들이 데이터를 소유하는 브로커가 아니라고 딱 선을 그어요. 그냥 고백이 자기 데이터를 잘 쓸 수 있도록 도구, 즉 정제 시설만 빌려준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법적 윤리적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파느냐? 바로 이 두 가지가 팔란티어의 핵심 기둥입니다. 왼쪽은 기업용 파운드리, 오른쪽은 정부 국방용 고담이에요. 예를 들어 파운드리는 항공사가 날씨나 정비 기록, 승객 데이터를 싹 모아서 최적의 비행 스케줄을 짜게 도와주고요. 고담은 영화에서처럼 전장에서 적의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의 회의실과 국방부의 작전실, 양쪽에 모두 필요한 두뇌를 팔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 정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딱 4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단 흩어진 데이터를 싹 수집해요. 둘째, 이걸 하나의 통일된 모델로 변환합니다. 셋째,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숨어있던 패턴을 찾아내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 단계가 핵심인데 찾아낸 정보를 실제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운영 단계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냥 보고서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팔란티어의 진짜 힘이죠. 근데 사실 이 무시무시한 기술보다 더 재미있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걸 만든 사람이에요. 정말 예상 밖의 인물인데 바로 철학 박사 출신 CEO 알렉스 카프입니다. 이게 바로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가진 가장 큰 아이러니이자 역설이에요. 알렉스 카프, 이 사람은 그냥 철학자가 아니에요. 사회 권력 구조를 날카롭게 비판하기로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학파, 그중에서도 거두인 위르긴 하버마스의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감시 기술을 만들고 있는 회사의 수장이라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런 역설적인 면모는 회사 이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팔란티어, 혹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을 보는 수정 구슬의 이름입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보는 마법의 돌이죠. 회사 이름부터가 자신들의 목표가 뭔지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셈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종합해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알렉스 카프라는 철학자가 팔란티어라는 전지전능한 기술을 가지고 국가 권력의 핵심 디지털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투명성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죠. 결국 철학을 이용해서 강력한 감시 도구를 정당화하는 아주 독특한 전략인 겁니다. 철학이 권력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렇게 철학이라는 멋진 포장지로 감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팔란티어는 정치와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걸 딱 집어서 나를 믿어라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CEO 카프는 계속해서 우리 기술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고 철학적으로도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결국 모든 설정은 기술을 쓰는 사용자, 즉 정부기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정부와의 계약 내용은 대부분 비밀에 묻혀져 있죠. 이 말과 현실 사이에 엄청난 차이, 이게 바로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알렉스 카프 개인의 변화를 보면 이 점이 더 명확해집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2016년만 해도 그는 정부에 대해 꽤 비판적인 자유주의적 성향을 보였어요. 그런데 2020년을 넘어서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불법 이민자 추방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핵심 파트너가 되죠. 그의 철학이 현실 정치 그리고 거대한 돈 앞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혹은 타협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란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제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회사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국가 권력의 미래를 설계하는 왕의 건축가라고 부르고 있죠. 2026년,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그들이 그리는 그림은 바로 주권 AI의 표준이 되는 겁니다. 주권 AI라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각 나라가 다른 나라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독자적인 AI 시스템을 말해요. 팔란티어는 바로 그 시스템의 핵심 설계도와 기술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야망을 품고 있는 겁니다.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예전에 철학자들이 세상을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했다면 지금 팔란티어의 철학자 CEO는 아예 세상이 돌아가는 운영체제, 그 OS를 직접 설계하는 건축가가 되어버린 거죠. 비평가에서 설계자로. 이게 바로 알렉스 카프와 팔란티어의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 데이터, 국가, 이 거대한 힘들이 얽힌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과연 소수의 기술 엘리트들이 그려도 괜찮은 걸까요? 더 중요한 건 만약 그들이 그린다면 그 설계도를 감시하고 견제할 사람은 과연 누가 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을 겁니다.